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차이 나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이 400만원이 뭐 160만원인가? 이걸로 딱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 상담사님을 다 통해서 어떤 게 일어나지냐, 법무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 이 법무비가 비싼지 싼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비싸고 싼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거를 이렇게 딱 남겨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법무비가 얼마 들어갔구나, 여기는 또 이런 게 또 싸게 됐네, 뭐 인도명령을 하는데 인도명령 신청은 좀 서비스로 들어갔네, 이러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걸 사건 처리 내역서라고 해요. 우리는 낙찰을 받고 나서 경매 대출까지 비교를 하고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 사건 처리 내역서까지 비교를 해야지 우리는 완벽하게 내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 진짜 차이 많이 나잖아요. 얼마까지 나냐, 예를 들어서 뭐 9억짜리 들어갔는데 법무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차이 나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건 내역, 처리 내역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들이밀어서 이거는 법무비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400만원이 뭐 160만원인가? 이걸로 딱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죠. 이것만 알더라도 지금 얼마 세이브 됐어요? 240만원. 여기서 여러분들은 240만원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등기 촉탁, 이건 뭐냐, 우리는 납부까지 했죠. 납부를 어디에서 통해서 했어요? 법무사님과 은행을 통해서, 대출 상담사님과 이렇게 통해서 했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 촉탁, 이거 누가 하냐? 제가 하나요? 아니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등기부 등본에서 소유권이 내게 완벽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법무사님과 대출 상담사님이 이제 은행이랑 얘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일어나냐, 여기서 법무사님이 또 한 가지 마지막 일까지 남았죠. 안에 임차인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인도명령 이런 게 무서워서 경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성향도 안 맞아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무서워하시지 말고, 이제 우리가 물건의 권리분석과 임차인의 권리분석까지 끝났으면은 우리는 법을 다 알잖아요. 법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 법무사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신청을 해주세요 하면 여기서 또 10만원 발생할 수 있고 5만원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애는 서비스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서비스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명당 뭐 5만원 10만원 이러면은 20가구 19가구 이러면은 10만원씩만 하더라도 뭐 200만원 훌쩍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법무사, 전속으로 되어 있는 법무사님과 우리가 이제 연이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서비스로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명령 하죠.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가는 인도명령 제도예요. 이제 우리 낙찰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점유자가 대항력도 없어. 근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서비스가 인도명령 제도라는 거예요. 이 인도명령 제도 서비스는 법무사님이 이제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적어서 아니 임차인분들께 하면 바로 이제 연락이 와요. 안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연락이 옵니다. 이걸 보낸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우리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에 어떤 걸 또 받아야 돼요? 명도 확인서라는 걸 딱 받아야 되겠죠. 이 집이 정확히 이제 이 사람은 나가게 됐어라는 딱 증명서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안 나가게 됐는데 내가 우리 집이어도 내 소유, 내 명의여도 이 사람을 마음대로 못 쫓아내요. 인지하셨죠? 내 집인데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도 확인서랑 우리의 인감증명서를 드리면 그 사람이 사인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집이 딱 되고 그때 이제 내 집이다 라는 게 이제 딱 한 사이클이에요.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경매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도록 하시죠. 투자자는 경매가 나왔어요. 법원에서 경매가 열리면 우리는 물건 검색부터 하셔야 되죠. 물건 검색.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건 검색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물건 검색을 어디서 하냐? 경매 법원지에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편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료 경매지를 본다. 그럼 우린 유료 경매지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 검색을 하죠. 우리는 물건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물건들이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물건, 난 아파트를 해보고 싶다, 난 다세대를 하고 싶다, 난 토지, 공장, 뭐 주택, 그리고 빌라, 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내가 딱 맞게, 내가 원하는 거에,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맞게 설정을 해서 보면 이렇게 물건 검색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건 검색, 뭐 빌라만 하더라도 3,542건 이렇게가 딱 오늘까지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들을 보고 내가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건 그 다음에 수업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 경매 기초에서는 아, 물건 검색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투자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되죠.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 현황상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과 이 임차인의 분석까지 돼야지 우리는 아, 이 물건이 좋은데 우리 이 분석까지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판단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시세 조사를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시세 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 방법들을 정확히 세세하게, 뭐 등기평수, 실평수, 반개수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이 양식에 맞게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임장 보고서도 거기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 보고 판단을 하면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다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조사할 때 중요한 꿀팁들 어떻게 되냐, 손품을 팔아요. 손품이 우리가 이제 손으로 조사를 한다는 걸 손품이라고 해요. 손품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 물건과 가장 근접하게 해서, 우리 물건이 아파트면 아파트, 그리고 빌라면 빌라 맞게 전화를 해서 시세를 얼마 정도 하는지, 방이 투룸이면은 이제 뭐 투룸에 얼마예요, 아파트는 이 34평 무슨 아파트인데, 뭐 자이면 자이, 힐스테이트면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 몇 동인데 얼마 정도 하나요 하면은 그게 싼지 비싼지 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와 한번 유찰이 됐으면 떨어지는 최저가랑 비교를 하게 돼서 와, 이거 물건 진짜 저렴하다, 최저가보다 시세 조사를 했는데 높아요. 그럼 우리가 최저가가 저렴한 거를 느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도 저렴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장을 갔어요. 그걸 이제 발품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 이제 부사님, 부동산 사장님과 그 현지에 있으신 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해요. 여기 34평 요즘 얼마 정도예요? 하면 그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가장 잘 알아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양식을 우리가 드리니 그걸 그대로 작성하시면 이제 저랑 이제 저의 이제 운영진들과 함께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 물건 진짜 확실히 싸다, 이제 저렴하다, 뭐에 비해 저렴하다 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세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 이제 감정가, 최저가가 저렴하다 하면 우리는 최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이 생기잖아요. 현재 가격이. 그걸 보고 저렴하니까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입찰가를 줬고 우리가 얼마를 수익을 볼 건지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는 이유,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손품조사서.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 저희 이제 회원분들, 이제 실전 낙찰반 분들이 작성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빌라 하시면 빌라, 아파트 하시면 아파트, 다가구 하시면 다가구,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물건은 이건데 이제 층수는 몇 층에 몇 층,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전세 얼마, 이렇게 매매 얼마 되어 있고,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저랑 이제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입찰을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려드리지만 결국에 이 시세 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내 물건의 가치는 내가 정해야 돼요. 당연히 저를 통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내 물건의 가치는 내가 정해서 내가 입찰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괜찮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하냐, 수익률 분석을 하죠. 이 수익률, 낙찰가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는 가격에 도움이 되는 작성 방식이에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수익률 분석표도 저한테 다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 설명도 드릴게요. 수익률 분석 이렇게 딱 작성하시면 돼요. 사건번호 적고, 물건의 종류,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 그리고 대지권은 그 경매 물건지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소재지까지 해서 지금 감정가는 얼마고 최저가는 얼마이다 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 궁금하신 점은 딱 작성을 하시면 저한테 제가 피드백 해드릴 때 이런 걸 해드릴 수 있다 라고 하고, 낙찰가
하고 은행 대출 이렇게 적으면 다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이야 보증금 최저가의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납부해야 할 잔금 총 얼마인지, 취득세 얼마, 우리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있는지, 명도할 때 명도비, 인테리어 수리 청소 이렇게까지 낙찰이 되고 나서 얼만큼 우리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들을 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법무사비 그리고 추가로 미납이 관리되어 있는 게 얼마가 있는지까지 이렇게 작성하면은 총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얼마 정도 더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작성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전세를 받을 수도 있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 이자 얼마인지, 1년 동안 우리가 거치를 하고 추후에 상환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유 기간 동안 얼마 동안 보유를 하게 되는 이 이자까지 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총 수익률과 순수익,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 표는 아파트, 빌라, 그리고 또 다가구면 다가구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납부 하면 대출 상담사랑 확정한 은행에 가서 이제 잔금까지 납부하는데 이 납부 그냥 한 번도 안 갈 수 있어요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낙찰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을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대출 상담사님과 법무사님께 한 서류를 다 내서 이거 이제 그러면 자서하러 오라고 하시거든요. 대금 납부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확정한 은행에 가서 자서를 해요. 이 자서한 내용을 언제 하냐, 날짜를 딱 지정을 하는데 이 날짜 지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대금 납부 기한이 딱 정해져 있죠. 이걸 최대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한 달이면 딱 한 달까지. 왜냐면 그 일찍 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뭐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 최대한 기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자 내는 것들을 조금 더 아낄 수 있겠죠. 이것까지 해서 대금 납부를 하루 전날 아니면 당일까지도 괜찮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하루 전날로 딱 정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명령 신청 하게 되면 인도명령 신청서를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이 양식들을 다 정리를 해서 수많이 다 보내봤는데 이 정도의 양식이면은 나가시는데 좀 더 봤을 때 압박도 받고 안에 임차인분이 이거 진짜 좀 살짝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명도 퇴고 확인서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드리고 내용증명 이렇게 해서 명도라는 게 끝났습니다. 이 명도라는 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남았어요. 이 집이 이제 우리께 완벽히 됐어. 이 집 다 비워져 있어. 그럼 우린 또 뭘 해야 돼요? 우린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엑시트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전세나 월세나 매도를 하게 되겠죠. 이 중간 과정에서 또 인테리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명도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명도라는 걸 하게 되면 전월세 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세는 어떻게 맞추는지, 월세 이제 또 임차 맞추는 과정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초보다는 좀 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매매까지도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까지는 다음 단계예요. 이제 기초반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실전 낙찰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명도의 이제 스킬,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월세,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나오게 되겠죠.